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크립토 캐피털 벤처 창업자 리플이 SEC와의 소송 승소 시에 업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크립토 캐피털의 창업자인 댄 감바르델로 이분께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거리라면서 리플의 승소는 암호화폐 약세장의 바닥을 끝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1933년도 하위 테스트를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흔들고 있죠. 약 90년, 조금 있으면 100년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와서 자, 리플의 소송이 승소 시에 리플 테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 여기에 대한 갖가지 규제와 명확성과 그리고 법과 제도와 대한 틀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사실 엄청난 그런 부분이겠죠. 업계 자체에 대한 명확성. 자, 그러면서 22 총재 FTX 붕괴를 위해서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미카2가 필요하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죠. 전 IMF 총재이자 자, 그래서 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를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 유럽 의회에 출석해서 최근 암호화폐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났다. 미카2가 필요하다.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암호화폐는 엄청난 독창성과 비신뢰성을 가진 업계다. 유럽이 미카를 통해 업계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디지털 유로 CBDC죠? EU 투자자에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 must죠?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 ECB는 2021년 CBDC 개발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조사는 CBDC 출시 여부 발표와 함께 2023년 9월 종료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BIS 국제결제은행과 함께 전세계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달러를 포함한 국제결제 통화들이 이미 이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ISO 2002 그 표준안과 맞물려서 2023년 9월 종료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얼마 남지가 않았죠? 자, 중요한 내용을 같이 연장선에서 우리 한번 뿌리를 찾아가 보시죠. 이 그림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을 보시죠. 2020년 10월 14일 리플 등 기업연합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출범한다. CBDC 홍보 목적. 자, 따라오는 조금만 더 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오면서 리플 디지털 유로 협회 멤버에 합류한다. CBDC 파일업 도움을 제공한다. 디지털 유로 협회에 리플이 합류했다. 디지털 유로 협회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에 중점을 둔 프랑크푸르트 기반 싱크테크이다. 리플은 CBDC 파일럿 작업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자,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참여를 하고 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바로 리플과의 파트너십. 자, 22 중앙은행 총재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 미카2가 필요하다면서 CBDC가 EU 투자자에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디지털 유로가. 자, 따라오면 엑센추어 등 기업연합, 디지털 파운드 재단 출범. 자, 중요한 또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디지털 파운드 재단에 바로 엑센추어 그리고 리플 다시 디지털 달러 엑센추어 올해 미국에서 CBDC 실험을 시행한다. 2021년 5월 5일.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 자, 스위프트와 엑센추어 그리고 앞서 지난해 스위프트는 미국 경영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와 함께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CBDC 네트워크와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실험한 바 있다. 스위프트는 두 기술을 이용해 국가 간 거래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시 한번 스위프트와 엑센추어 디지털 달러 엑센추어 그리고 미국에서 CBDC 실험을 시행한다. 엑센추어와 리플이 디지털 파운드 재단을 출범하였다. 그리고 리플 디지털 유로 멤버에 합류하였다. 자, 과거를 따라가 보면서 현재까지 또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 총재 디지털 유로가
EU 투자자에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새로운 전세계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리플과 XRP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자, 어제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를 기준으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스위프트 배제, 루브라의 초강세, 그 이면에 리플과 XRP와 통화 시스템과 CBDC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은요,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보시죠. 자, BIS는 러시아의 서비스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암호화 채택 가능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친암호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크립토와 CBDC 세상을 앞당겨 오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러시아가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은행은 국경 간 지불을 용이하기 위해 XRP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 이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고요. 이미 러시아의 CBDC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리플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의 XRP는 여전히 좋은 선택입니까? 자, 훌륭한 투자 또는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인해서 밀려있고 굉장히 리또 속에나 말이 탄생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리플한테 또 속았다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XRP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XRP는 이론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합니다. 은행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교환 통화입니다. 리플은 대규모 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리플은 또 다른 개발 영역은 CBDC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예를 들어 2021년에 CBDC를 발행하기 위해 공개 XRP 레저 버전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끝난 겁니다. 이것이 XRP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보석이라는 말을 저는 존대한다고 보석이라는 말로 대체가 된다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또는 투자자가 이거를 다이아몬드는 거를 알고 있느냐? 지금은 리또석,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아보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블록파이 파산 신청 여파로 비트코인 2% 하락. FTX 파산의 여진이 블록파이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그 확장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이 암호화폐 초겨울이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미국 텍사스 주지사 비트코인 혁신도시 개발 위해 법률을 개정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런 개발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법인은행 보유 암호화폐에 1250% 리스크 가중치를 부과해야 한다. 대략 한화 16억 7250만 원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암호화폐 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그 부분은 테마섹, 싱가포르의 이번 주 정보 상대로 테마섹의 FTX 실사 및 손실 등 질의할 계획이다. 자, 테마섹, 세계적인 국부 펀드이자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이죠. 이번 주 싱가포르 총리와 싱가포르 부총리는 의회의 대대적인 질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로 인해서 국영 투자회사 테마섹의 실사 과정 및 전액 차손상과 관한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자, 그래서 테마섹 전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주말 페이스북에 어른의 감독도 없고 경영이 부실한 회사에 이처럼 손실을 입으면 이는 우리에게 수치가 될 것. 그러면서도 그는 테마섹의 가장 좋은 일부 투자는 역발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테마섹의 전반적인 전략을 옹호했다. FTX에 대한 여러 차례 실사를 진행했으며 테마섹은 알라메다와 FTX의 관계, 특혜와 분리 상황에 대해 문의했었으며 계약상 구속력을 가진 적절한 확인을 받은 바 있다. 투자액 2억 7,500만 달러를 상각키로 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에 테마스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전 세계 많은 기관 투자자,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팔 하나 잃게 되거나
다리 하나를 잃더라도 나중에 돌아올 파급력은 곱하기 100배로 돌아옵니다. 팔 하나를 잃지만 8 곱하기 100배의 그런 수익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게 이 시스템, 양털깎기의 본질입니다. 예전에 양털깎기는 신흥국에 대한 양털깎기였죠. 지금은 그 시스템이 조금은 바뀐 양상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깎여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코인 시장은 조금 더 파동이, 진격이, 진동이 더 전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장성상에서 양털깎기를 하면서 뭘 한다? 지금의 시스템을 부셔버린다.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 인프라를 깐다. 리셋. 아시겠죠? 리셋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깐다. 귀에 꽂히시죠? 머리에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2023년 덜 괴롭지만 얻은 것도 없다. 연준 내년 5월까지 금리 인상. 자, 그러면서 미국 연준 고위 인사들 금리 낙관론의 경고. 금리 인하는 2024년에나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뉴욕 연은은 미국 중앙은행가 제가 실세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아마도 2024년에나 우리가 명목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를 것. 자, 그래서 참고할 만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FOMC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다소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최종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될 것.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또한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 그러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사를 필터링하면서 그림을 그려볼 건 뭐다? 시장을 컨트롤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연준은 돌변을 합니다. 태도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순간은 물가에 대한 명분이 되겠죠. 요 세 가지 기준점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가 다시 락다운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우크라이나 또는 원유에 대한 증산 요 세 가지를 체킹해 봐야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가 뭐로 바꾼다?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구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 인프라를 까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CBDC의 세상을 앞당겨오고 있는 모습, 우리는 많은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CFTC 위원이 한 기간만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썸머 머싱어 미국 CFTC 위원은 한 기간만이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갖지는 않을 것, FTX와 블록파의 파산으로 인한 암호화폐 규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CFTC는 SEC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돼야 이 규제 관련에 대한 그림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델리티, 암호화폐 소매 계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 재료.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죠. 자, 블랙록, 피델리티. 이들이 앞장서서 이미 인프라를 깔고 있죠. 그러나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나와야 따라오는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에 대한 투입, 그리고 따라오는 스위프트와 리플의 재상장과 스위프트 2.0에 대한 대체에 대한 밑그림, 그리고 XRP와 이런 부분들이 전세계 금융기관에 꽂히는 모습들, 이게 100% 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전문가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만 보시죠. 2022년 비트코인의 끔찍한 해이다. 내년도 그럴 가능성. 저는 이거를 항상 비관론. 자, 다시 한번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요, 세상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는지에 달려있다. 투자의 성공은 바로 주식의 중심이었던 문명에서 지금은 뭐죠? 코인의 중심이 문명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앞으로 중심의 문명은 100년 동안 코인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FTX, 자, 그리고 오늘 블록파이, 그리고 셀시우스, 테라, 기타 등등의 비관론을, 연준의 긴축 세스를, 그리고 이런 모든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하는지에 투자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블록파이 파산 여파로 인해서 파산 시청 여파, 비트코인 2% 하락, 그러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멘탈이 흔들거리고 심리가 흔들거릴 때, 시장이 이렇게 비관론이 모든 걸 뒤덮일 때, 내가 투자한 게 진짜 맞나?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가격 폭락과 기간이 길어질 때 우리가 멘탈에 오는 이성적 사고의 마비와 감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성을 망가뜨리게 되죠. 그렇죠? 이게 투자의 과정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그리고 신뢰, 늘 그렇듯 이렇게 시장 상황이 혼란할 때는 초심으로, 원칙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즉, 하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이너스 60%이다, 70%이다. 그런데 예를 들자. 1억을 투자했으면 남아있는 계좌, 실시간 계좌 잔고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날렸어. 그리고 본능적인 공포에 의해서 자기가 보호심리, 이 공포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보호심리에 의해서 손실을 확정짓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시간 계좌 잔고는 실시간 변동입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위에가 이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즉 계좌 잔고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와 있고 4천만 원, 6천만 원 실시간으로 손해가 나 있더라도 앞으로 계좌 잔고가 1억 투자해서 20억, 30억 이상인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3억에서 4천만 원 손실 중인 것이더라도 아주 지극히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1억을 투자했는데 내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실시간 계좌 잔고로 마이너스 40에서 60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억을 넘어서 20억, 30억까지 플러스 2천, 3천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계좌는 과정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1억을 넣고 시작을 했어. 지금 성적이 마이너스 60% 실시간이야. 이 계좌 실시간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변동한다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실시간, 투자 사실 100억 이상까지 갑니다. 저는 이 1억이 최소한 100억 이상까지 간다. 펀더멘털이 뛰어난 대상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아주 쉬운 거예요. 본인이 엄청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20억, 30억까지 간다는 걸 1억 투자해서 제가 언급드렸죠? 저는 100억 이상, 그것도 최소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사실 투자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원망, 그 다음 손절, 그리고 급등 나올 때 다시 투자, 그리고 거지, 노동노예로 전략. 이제는 고용도 줄어들고요. 노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노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투자판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팔면 절대 손실 아닙니다. 실시간 계좌 잔고는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와 세력들, 거대 금융 세력들과 선수와 세력들을 포함하면 1987년 블랙먼데이, 2002년 닷컴버블,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지금 2020년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급격한 긴축, 전 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 자산 시장의 대폭 축소, 양털 깎기 플러스 코인 시장은 여기에 더해져서 테라와 그리고 FTX 사태까지 가격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물량을 헐값에 매입하죠. 지들은 팔 하나와 다리 하나 잃더라도 곱하기 100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현물과 선물과 옵션을 통해서 하락과 박스권과 상승권, 지들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가격을 폭등시켜서 개인들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진실이자 지난 수백 년간의 원리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요? 코인 개수를 여유자금 혹은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미친 듯이 매집할 기회입니다. 제 기준으로 속칭 빤스까지 들어갑니다. 이때 핵심은 뭐다? 여유자금과 건드리지 않을 돈, 그리고 잘 물릴 돈, 앞으로 긴 시계추를 두고 50년 전에 강남 부동산을 매입하듯이 또 이렇게 언급하면 50년 걸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시계추가 상당히 빠르다. 비트코인의 12년간의 상승폭을 본다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미친놈 아니야? 지가 뭐라고 미래를 확신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분들에게 언급을 드려요. 아주 우리가 자주 보는 대중, 현대식 세뇌식 교육, 노동노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백 번 언급드렸습니다. 이미 와 있는, 그리고 4차 산업의 세상을, 통제의 세상을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세상을, 많이 아픈 지구의 환경들, 대량 생산의 중심이었던 기업의 중심이 세상에 끝나간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스템, 통화 시스템의 파괴. 핵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를 이용한 통화 시스템. 이것은 법정 화폐, 종이돈의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2008년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을 보면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즉, 빚을 이용한 신용 창조, 대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미친 듯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경제 성장 시스템, 제조, 대량 생산의 시스템을 통째로 새로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투자하는 리플과 XRP가 그 심장, 메타버스 기반 위의 4차 산업의 기술들과 실물 경제의 연결과 융합과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선점했으면 공포에 의해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50년 전 강남 부동산, 땅, 압구정 현대아파트 몇천만 원짜리를 바로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몇천만 원, 몇백만 원으로 언급을 드릴게요. 이거를 지금 몇십억에 가했는데 이 가치를 몇천만 원에, 몇백만 원에 뺏기시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는 사실 몇백만 원을 언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몇십억이죠? 개인 투자자는 멘탈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멘탈의 중심은 압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둠에 집중하지 마시고 터널의 끝, 목적지만 바라보시고, 즉 목적지만 바라보시고 번업과 생업, 그리고 에너지의 파동을 분산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